전북도가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일주일 연장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남원시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의문의 쪼개기 수의 계약이 확인됐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유지보수 예산을 1,000만 원 이하로 나눠 특정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농협이 피해 농민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방역수칙 준수사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입니다. 전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점과 식품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21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도하시군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는 한편 음식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표식 4만 4천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를 비롯한 식품위생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 남원시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실 관리 실태, 지난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이번에는 의문의 쪼개기 수의 계약이 확인됐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유지보수 예산을 잡아놓은 남원시가 1,000만 원 이하로 쪼개 특정 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해온 겁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천 수위를 관측하는 시설이 뽑혀나갔습니다. 아예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된 장비도 있습니다. 폭우 때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측시설 유지보수에 9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은 엉뚱하게 토목 건축업체입니다. 남원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토건회사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건물인데요. 상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토건업체 간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아파트 내에 토건이라고 있어요? 거의 전부 다 주택만 했지, 이거. 어떤 업체인지 전북도청에 확인해봤습니다. 그냥 이제 사업자로 돼 있고, 저희 법인번호가 안 뜨거든요. 보통 이거는 보통 개인 사업자로 보통 내시고 하시는 쪽 같은데. 또 다른 경보시설 유지보수는 950만 원의 경기도 업체와 수의 계약했습니다. 1년 동안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기엔 거리가 먼 데다 비용도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점검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값만 해도 60만 원 나오죠. 저 돌라면. 네. 실제적으로 이거 금액이 이상한 게 택도 없이 좀 작고요. 8천만 원이 넘는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서 두 업체와 계약한 1,9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으로 쪼개 장비 수리나 교체 비용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6,700만 원 역시 같은 두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하면서 다른 거 있으면 이제 아까 사소한 거 거친 것은 거치고 이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조합 정보하고 있는 업체가 또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역시 같은 두 업체와 수의 계약한 남원시는 정작 메인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입찰 방식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를 맡겼던 남원시. 그러나 최근까지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1천만 원이 안 되는 소액으로 쪼개 두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시와 익산시가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시장에게 전주대대를 익산시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시 적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에서 김제시와 익산시장은 전주대대 이전 예정 지역에는 이미 전주 항공대대가 이전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한 이후 잦은 이착륙과 선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익산시 춘표면과 김제시 백구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자산 7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력 A씨와 전임 운용력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조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또 전북 전체 읍면동 243곳 가운데 80%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 시군에도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는 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광역 지자체에서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아마 인구 소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또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그 농촌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시 지역에 지을 게 아니라 농산조촌에 지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전북 지역 2만 3천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완조군을 제외한 군 지역에 건설된 물량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군청 소재지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시군에 375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멸 위험 지역 위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3개 단지에 2,368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출생아 수가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독 긴 장마와 연달아 발생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큰데요. 이러한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슈앤피플에서는 윤하명 정읍농협조합장을 만나 어떤 제도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농협조합장 윤하명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인 어려운 코로나19 가지고 고생을 지금까지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태풍이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이 도복을 하고 가수가 낙과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물 성장이 안 되어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걸로 보고 또 저희들은 128개 영농회를 통해서 현재 피해액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을 추수기가 끝나야 정확한 피해는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은 다행히 농재해 보험을 수도작을 96%의 농가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또 약간의 위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농산물 값이 비싸서 올해 차례상도 상당히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비그런 예로 보면은 무가 개당 가격이 1,200원 갔는데 지금 3,600원까지 이렇게 갔고 애호박도 800원 가던 것이 2,400원까지 올라서 노컬푸드 농가들도 제대로 수확이 안 되어서 현재 노컬푸드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농협에서 4년 전부터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이 농업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업 작업을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농작업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육묘에서 수매까지 농작업을 직접 저희들이 구매해서 해주기 때문에 소농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 특별하게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방제, 농약입니다. 그 남이 해줄 수도 없고 농협에서 헬기와 여러 가지를 투입해서 방제까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금 짓는 데는 많이 도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민 조합원님들에게 마스크를 73만 장을 공장과 계약해서 농가들에게 1인당 100장석을 마스크 거리까지 해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저희들이 받고 있죠. 또 이제 농업은 과거에 관행된 농업이 아닌 IT하고 접목이 돼서 이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팜의 이런 연구나 ICT라고 해서 가축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미래의 또 안목을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코로나에 대한 마음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을 통해서 이번 추석에는 기양하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추석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우리 정읍 시민 또 우리 정읍에 있는 농업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꼭 한 분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